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 잘 보이시죠, 교수님?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이젠 컨퍼런스 발표를 맡은 2년차 강사 강동선입니다. 네, 케이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48세 남자 환자였고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내원했고 5년 전 처음부터 호소하였으며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히 음주를 할 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acute onset, acute abrupt termination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번 발생하면 한 24시간 이상 온고잉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었고 본에서 진행한 에코 상에서는 카디악 앱노멀리티나 펑셔널 LV 시스톨릭 디스펑션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환자의 베이스라인 EKG고 B웨이브 그리고 QRS-X 모두 정상, SD 데비에이션 없고 QRS 와이드닝 없으며 PR 인터벌 노말인 정상 노말 사이너스 리듬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2019년 12월 26일에 확인된 네로큐아리스 타키카디아가 도큐멘트된 EKG이고요. 펄스 레이트는 189회 정도. RR 인터벌이 레귤라한 네로큐아리스 타키카디아로 사료되며 프리코리얼 리드 V2부터 V6 그리고 림리드 인피리얼 리드에 걸쳐서 디퓨전 ST 디프레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인지 레트로그레이드 P웨이브나 디스크리트한 다른 P웨이브, QRS와 매칭된 P웨이브는 저명하게 관찰되고 있지는 않은 EKG였습니다. 이번에는 진행한 엑스레이는 특이소견 없었고 그래서 EP 팔피테이션과 다큐멘트된 에로큐라스 타키카리아에 대해서 EP 스터디 진행하였습니다. 카테터 포지셔닝은 쿼드리폴라 카테터를 RV 에이펙스와 히스 그리고 디오데카 카테터를 이제 RA와 CS 쪽으로 인트로듀스한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였고 이니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라는 EGM은 다음과 같으며 HV 인터벌 AH 인터벌 133ms에서 다소 조금 길어진 경향이 있었지만 HV 인터벌과 QRS 듀레이션 정상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래피드 V 페이싱 600부터 시작을 하였고 래피드 V 페이싱에서는 이제 그 히스 1, 2, 히스 3, 4 그리고 CS 90이 다소 온타임처럼 보이는 경향이 보이지만 그 해당 부위가 가장 earliest retrograde atrial 시그널의 시퀀스에서 가장 earliest 사이트임을 알 수 있었고 420ms까지 그 페이싱 사이클 랭스를 줄였을 때 이제 2대1로 VA 블락이 발생된 VA 사이클 랭스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VA 사이클 랭스일 때 첫 번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네 번째 비트에서 V 비트가 순수하게 나온 것을 판단하여 첫 번째, 세 번째 시그널을 판단을 해보았을 때 확실히 히스 1, 2번에서 가장 얼리스트한 ATR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싱글 V 스터디로 넘어갔었고 싱글 V 스터디에서는 VA 데크로멘트 프로퍼티는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그 VA 노드 ERP, VERP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VA 점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A 스터디로 넘어가서 래피드 APC 600부터 진행을 했으며 이제 래피드 A 페이싱 400ms에서 백앤바우 패턴으로 AV 사인 블락 사이클 랭스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나머지 특이할 만한 소견으로는 V 시그널의 패턴을 보았을 때 벡터가 크게 바뀌지 않고 시퀀스가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래피드 A 페이싱 600에 비해서 이 400으로 하였을 때 확실히 처음에 RV 프록시말 RV 일렉트로에도 관찰된 시그널의 경우 벡터 그 시그널의 벡터가 정반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페이스 EKG를 비교했을 때는 특별히 RBB 패턴이 더 두드러지거나 더 400 RB 래피드 APS는 400ms에서 더 확인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그 프록시말 일렉트로드에서 시그널 벡터가 반대로 된 현상은 리프로듀서블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싱글 A 스터디로 넘어갔었고 싱글 A 스터디에서는 데크로멘트 프로퍼티는 확인되었지만 H 점프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었고 600에 390ms으로 프로그램드 스티뮬라이를 하였을 때 곧바로 S2 시그널 이후에 곧바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서페이스 ECG 모양이고 ECG 모양은
2019년 12월 외부에서 다큐멘트된 EKG와 유사한 거의 동일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inferior limb need에서 보다 조금 디스크리트하게 레트로그레이드 P웨이브가 이심되는 모양이 관찰되고 있었다는 것이 약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로큐라이스 타키카디아의 경우 사이클랭스는 393, H 인터벌 251, HA 인터벌은 142, 그리고 HV 인터벌은 53ms로 HV 인터벌은 더 길어지진 않았었고, 타키카디아가 온고잉을 할 때 인터벌 체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패턴을 확인하여 보였을 때 VV 인터벌이 먼저 변한 이후에 AA 인터벌이 따라오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키카디아가 온고잉을 하고 있어서 이와 타키카디아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히스 리프렉터리 V 엑스트라 스티뮬라이를 진행을 했을 때 사이클랭스보다 40ms 정도 당겨서 S2 스티뮬라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팔로잉 AA 인터벌이 이제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리익사이테이션 인덱스는 이 환자의 경우 40ms 즉 100ms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V 엔트레인먼트 시행하려고 하였었는데 반복적으로 타키카디아가 엔트레인먼트 이후 곧바로 터미네이션 되는 양상을 보여서 엔트레인먼트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남은 싱글 A 스타디를 마무리하였고 싱글 600에 360ms에서 에비노드 ERP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 타키카디아도 그렇고 V페이싱을 할 때도 그렇고 콘센트릭한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보이고 있어서 파라이시안 페이싱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보시다시피 한 EGM에서 네로 QR이 있을 때와 와이드 QR이 있을 때가 동시에 확인이 되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다이렉트 에이트리얼 액티베이션은 없는 것은 확인하였고 파라히스 페이싱 시그널 2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P웨이브를 확인해 보았을 때 와이드 QRS든 네로 QRS든 인터벌이 페이싱 시그널 2 ATL 시그널까지 인터벌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AP 스터디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ATL 액티비티는 히스 1, 2에서 레피드 V 페이싱에서 확인이 되었고 안테로그레이드에서는 데크로멘트 확인이 되었지만 레트로그레이드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듀얼 AB 노드 피지올로지는 VA 점프든 AH 점프든 없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VV 인터벌 체인지가 AA 인터벌 체인지에 항상 선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프레익사이테이션 인덱스는 40으로 즉 100 미만으로 리셋이 확인되면서 100 미만인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로컬 VA 인터벌이 네로 QRS 파라이시안 페이싱 시 네로 QRS 있을 때와 와이드 QRS 일 때와 차이가 없어서 septal bypass 트랙으로 인한 AVRT라는 임프레션 하에 이제 어블레이션을 계획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가장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액티베이션 사이트 근처인 히스번들 근처로 이제 인트로덕션 하였고 인트로덕션 하였을 때 디스탈 어블레이션 일렉트로드에서 확인된 레트로그레이드 V페이싱 시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디스탈 어블레이션 일렉트로드 가상 선행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그래서 매니퓰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으며 RF 어블레이션 적용 직전에 확인된 시그널의 경우 디스탈 어블레이션 일렉트로드에서 확인된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히스 1, 2 혹은 CS 90보다 31ms 정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었고 디스탈 일렉트로드에서 로컬 V 시그널과 A 시그널 사이에 아이소 일렉트릭 라인이 없으며 페이싱 투 에이트리얼 시그널 레트로그레이드 얼리스트 시그널까지의 거리가 70ms 70ms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가장 프로퍼한 사이트라 생각을 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히스 근처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AV 노드 블럭을 항상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AP 스윙을 진행하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으며 다행히 A 페이싱 시 AV 노드 블럭이나 PR 서페이스 ECG 상에서 PR 프롤롱게이션 등과 같은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블레이션 진행 후 V페이싱 시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 이렇게 페이싱 투 에이트리얼 시퀀스가 이제 굉장히 벌어진 양상이 확인될 때도 있었지만 인터미턴트하게 다시 아이소
아이소일렉트릭 라인이 없는 로컬 VA 인터벌이 굉장히 짧은 양상이 다시 그 인터미턴트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카테터 매니플레이션을 하여서 두 번째 어블레이션을 진행하기로 추가 어블레이션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래서 해당 두 번째 어블레이션 진행하는 와중에도 이제 에이트럴 페이싱을 진행을 하였으며, 첫 번째 어블레이션은 대략 40초 정도 진행을 하였고, 두 번째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히스 포텐셜과 거의 패럴렐하게 디스탈 어블레이션 카테터 일렉트로드 확인된 시그널이 의심되는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10W부터 시작을 해서 10초 간격으로 10W씩 파워를 올렸으며 30W에서 총 60초 동안 RF를 딜리버리 하였습니다. 다행히 RF 어블레이션을 진행하면서 AP싱 시 VA 블럭이나 PR 인터벌 프롤롱게이션의 소개를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았고, RF 어블레이션 직후에 확인된 노멀 사이언스 리듬에서의 이제 파라미터를 보시면 그 어블레이션 직전과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HV 인터벌 역시 길어진 소견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어블레이션을 모두 마친 후에 다시 EP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래피드 A 페이싱 360ms에서 AB 블락 사이클 랭스, 비포 어블레이션에서는 400ms였음에 비교했을 때 블락이 더 일찍 확인되거나 하지는 않았었고, 싱글 A 스터디에서는 마찬가지로 H 점프, 듀얼 AB 노드 비주얼을 시사하는 H 점프는 확인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AV 인터벌은 조금 더 310까지 내려갔을 때 이제 이번에선 확인이 되었었고, 래피드 V 페이싱에서는 500ms에서 조금 더 긴 V 페이싱 인터벌 페이싱 사이클 랭스지만 사이클 랭스였지만 다행히 더 어드밴스된 VA 블락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었고, 싱글 V 스터디에서 before 어블레이션 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VA 데크로멘트 프로퍼티가 어블레이션 후에는 데크로멘트 프로퍼티가 확인되고 있으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RF 어블레이션을 마쳤고, 그 시술을 마친 이후에 시행한 서페이스 ECG 상에서도 특별히 AV PR 인터벌 프롤롱게이션 되거나 한쪽 혹은 모니터링 상에서 어드밴스 AV 블락을 시사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셉탈, 특히 파라이시안에 대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리뷰를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저희들 우선 아나토미를 좀 먼저 공부를 해보았는데, 우리들이 미드셉툼이라고 정의하는 구역이라고 하면 트라이앵글 오브 코어에서 CS 오스보다 안쪽에 있으면서, 그리고 컴팩트한 컴팩트 AV 노드 혹은 히스번드 아래쪽을 구성하는 이 부위가 사실 미드셉툼이라고, 사실 이 부위가 truly anatomical septum이라고 정의되면 이쪽 부위로서 바이패스 트랙이 확인될 때 저희는 septal bypass tract, true septal bypass track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superior paraseptum이라고 하면 이제 그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애눌러스와 히스 AV 노드가 이제 멀지가 되어서 다시 septum의 멤브란스 포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이 부위, 벗어남과 동시에 주행 방향이 크리스타 수프라벤트리큘라리스로 주행하는 이 해당 부위에 이제 바이패스 트랙이 확인이 될 때 저희는 수프라셉탈 바이패스 트랙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나토미컬리 트룰리 septum은 미드 septum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으로는 수프라 파라셉tum, 그리고 수프라 파라셉탈 바이패스 트랙을 정의하는 게 조금 더 맞겠다라는 텍스트북에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히스 시그널이 관찰되는 부위에서 어블레이션을 하게 되면 노달 블럭의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옵티멀한 어블레이션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이패스 포텐셜은 확인이 되면서 히스 포텐셜은 거의 보이지 않거나 보인다 하더라도 앰플리튜드 0.1 미만인 곳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석세스풀한 시그널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AV 노드 블럭을 최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A 인서션 사이트보다 V 인서션 사이트에서 트라이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라이앵글 오브 코어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할 때 VA 블락이 발생하는 인시던스 5%라고 밀러에서 이제 기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블레이션 테크닉으로는 크게 RF 어블레이션과 크라이오 어블레이션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파라히시안 히스 시그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어블레이션 할 때는 에너지 타이트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 20, 30으로 진행을 했는데 밀라에서 소개된 방법으로는 5W부터 시작을 해서 10초 간격으로 5W씩 올리고 최대 에비블락 에비던스가 없다면 40W까지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매니페스트 바이패스 트랙 같은 경우는 정셔널 타키카디아가 나오면서 델타 웨이브가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정셔널 타키카디아가 나오는 것을 석세스풀한 어블레이션으로 잘못 미스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진행한 것처럼 오버드라이브 AP싱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에비 노드 블락이 생기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원래 타키카디아가 유지되는 도중에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 되는 거를 엔드포인트로 하고 어블레이션을 할 때는 당연히 카테터의 디슬로지먼트로 인한 에비 노드 블락 데미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레코멘드 절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부위 아나토믹 바이패스 트랙 어블레이션 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니페스트 바이패스 트랙이 이제 파라이시안에 있을 때도 septal 바이패스 트랙의 블락이 15초 내에 확인되지 않는다면 더 추가적으로 어블레이션 하지 말고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레코멘드가 있었습니다. 매니페스트가 아니라 해당 환자처럼 저희들이 발표한 환자처럼 컨실드 바이패스 트랙 같은 경우는 A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하면서 한 번에 석세스풀 어블레이션이 석세스한지 판단하는 것과 에비노드 컨덕션이 잘 유지되는지 판단하는 것 한꺼번에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V페이싱 같은 경우는 밀러에 따르면 아무래도 컨센트릭한 에이트럴 액티베이션이기 때문에 제대로 어블레이션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로컬 AB 블락, AB 인터벌을 확인하는 걸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얼서드라미 AB 알트가 유지하는 중에서 어블레이션을 하는 거는 카테터 디슬로지먼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AB 블락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대 공고되지 않는다고 하고 기본 원칙은 임피던스가 10 이상 갑자기 오르거나 블락이나 PR 인터벌 길어지거나 사이클 랭스가 350ms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정셔널 타키카디아가 있으면 어블레이션이 즉시 멈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어 어블레이션이 약간 얼터내티브 메소드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 크라이어 매핑 모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30도에서 60초 동안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매핑 시스템이고 이게 그래도 영하 30도가 되기 때문에 엔도카디움에 접착이 되면 딱 스톡이 되게 되어서 해당 부위에 안정적인 카테터 포지션을 유지한 채 페이싱을 주어 스티뮬라이를 주어서 바이패스 트랙은 블럭이 되고 AB 노드 컨덕션 모디피케이션 되지 않는 자리를 찾을 수 있고 해당 부위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다시 아이스를 녹인 후에 다른 부위를 이제 찾게 되고 해당 적절한 바이패스 트랙은 블락이 되면서 AB 노드 컨덕션 모디피케이션 되신 적절한 사이트가 확인이 된다면 이제 어블레이션 모드로 바꿔서 마이너스 75도 동안 480초 동안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흔히 AFib에 사용되는 크라이어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240초까지인데 480초까지 정말 할까라고 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찾아봤는데 이게 2018년 유로페이스에서 이제 메타 아날라이시스로 크라이어 어블레이션과 RF 어블레이션을 septal 바이패스 트랙에서 적용했을 때 세이프티와 에피커시 아웃컴을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크라이어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테이블이 있어서 과제하는데 대부분 인롤된 연구들에서도 480초까지 인롤된 것보다는 주로 240초 동안 크라이어 어블레이션을 진행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롱텀 아웃컴을 비교해 보았을 때 크라이어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76% 정도의 에피커시, RF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88% 정도의 에피커시로 아무래도 RF 어블레이션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였지만 이게 총 4,200개의 septal 바이패스 트랙이 인롤이 된 건데 그 중에 크라이어 어블레이션에 AB 블락이 확인된 케이스가 없었지만 RF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2.7% 정도 동반이 되었어서 아무래도 크라이어 어블레이션을 대신 이렇게 파라이시안이나 septal 바이패스 트랙을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할 때 좀 충분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그 용어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스페로 파라셉탈을 뭐를 스페로 파라셉탈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일컫는 스페로셉탈, 안테로셉탈 바이패스 트랙이 실제로 아나토미컬하게 따지면 이제 스페로 파라셉탈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 미드 septum은 또 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드 septum은 통상적으로 저희 쓰는 터미놀로지인데 진짜 septum, 아나토믹하게 septum을 일컫는 말이다라는 거를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그 편의상 미드 septum, anterior septum, posterior septum 하는데 posterior septum, anterior septum 한다고 진짜 septum에 포함되는 바이패스 트랙이 아니라 실제로 아나토미컬하게는 septum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라셉탈 이제 구조물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럼 파라셉탈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스페로 아, 파라셉탈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파라셉탈이 맞다는 뜻입니다. 교수님. 파라셉탈. 교수님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세요?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게 엔테로셉탈, 지금 스페로파라셉탈이라는 게 엔테로셉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고, 그죠? 미드셉탈은 그냥 그 노미네이션이 맞는 거고, 노멘클러처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파라셉탈이라고 하는 거는 히스가 살짝 보일동 말동하는 장소를 우리가 흔히 파라셉탈 그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전통적으로 써오기엔. 근데 이 사람은 스페로파라셉탈이란 말을 그러니까 진짜 트루 septum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아마 붙여놓은 것 같고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냥 뭐 어떤 용어를 쓰던 이게 더 아나토믹하게 더 맞는 터미널인지도 모르죠. 그다음에 둘째는 특히 엔테로셉탈이나 이런 히스 근처에서 에브레이전 할 때 아까 15초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면 거의 1, 2초만 해도 히스가 나가요. 그래서 저 10초는 너무 길고 최대한 맥시멈 해도 10초 이내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 15초 너무 길어요 저거. 아, 네. 그다음에 실제로 논문에서도 어블레이션이 총 몇 초야 되는지 소개가 안 돼 있어서 좀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45초 그냥 우리 해오던 방식이 한 45초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엔테로셉텀이 너무 리스키해서 한 30초만 끝내고 나온 케이스도 재벌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저도 몰라요. 응? 근데 이제 그게 그 타겟팅이 아주 가까울수록 우리가 흔히 보면 대개 3초면 끊어지니까 일반적으로 3초 아주 정확하게 타겟팅 되면 50와트 세팅이지만 근데 이제 5와트, 10와트 세팅에서는 또 그게 좀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60와트 세팅에 60도 세팅에 50와트 놓고 하면 타겟팅이 잘 됐다 그러면 대개 한 3초 정도면 끊어지니까 그치? 그걸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에 페이싱 하는 거는 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어찌됐건 간에 타키카드가 있을 때 에블레이전 하든가 아니면 그 벤트리클에 우리 타겟의 지오메트리가 갑자기 바뀌는 상황은 안 만드는 게 안전한 거고 그거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박현남 선생님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예, 김대훈 선생님이 펠로우도 없이 그냥 혼자서 하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있어. 김대훈 알았어. 선생님 콜드 블러드 같이 그냥 예, 깔끔하게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예. 예. 김대훈 선생님 그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이픽도 다 하고 그냥 안테로셉탈도 하고 거의 뭐. 혹시 없으시면은 저기 오늘 백 차장님이 그때 웨어러블 그거 이야기해 백 차장님 혹시 옆에 와 있지 않아요? 네, 교수님 여기 와 계셔서 잠시. 예. 그 이야기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 화면에 이제 그거 하고. 여기서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 교수님 백성일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란하고 이안이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그때. 지금 메일로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AT 패치 같은 경우에 담당자들이 와서 논의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이 외부 자료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동의서가 필요해가지고 전자 동의서를 작성해가지고 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결정하게 될 사항으로서는 이제 그 외부 자료를 저희가 이제 받았을 때 그거를 바로 직접 그 교수님 명의로 올릴 건지 EMR 상으로 아니면 그 저희가 누군가가 재검토 리뷰를 해가지고 올리실 건지 이런 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검토를 해서 올릴 때 누가 검토를 할 건지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홀터는 근데 일단은 그 펠로우가 맞아요. 판정한 게 먼저 올라가고 그 후에 이제 교수가 외래를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쪽에 AT센스에 이제 그쪽 뭐 이만영 교수님이 누가 판독을 한 거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외래 때 볼 수 있게 해주면 예, 예, 우리가 외래에서 보고 만약에 틀린 것만 지적해서 이야기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외래로 올리실 볼 수 있게 해드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fellow 선생님이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펠로우가 안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예,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쪽 그래서 이만영 교수님이 보셨으면 펠로우가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바로 올리는 개념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 올리기는 바로 올리고 그다음에 교수가 외래를 보면서 이제 예, 혹시 예, 오류가 있으면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예, 되는. 예. 이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워낙에 판독한 거를 우리 펠로우가 본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 교수님들이나 뭐 fellow 선생님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바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영 교수님이나 박희남 교수님 의견 좀 해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부정맥 선생님이 아닌 이제 그 홀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홀터가 처리가 되고 있대요? 그런 거는? 그거 외부 거는 아직 아니, 외부 NS 말고 내부는 이제 펠로우 선생님 보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도 근데- 마찬가지로 NS 같은 경우에 많이 나잖아요. 예, 예. 그 오더를 모아서 fellow 선생님 컨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스텝 사인은 지금 우리 태호 당직 때 선생님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현 선생으로 예,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러면 펠로우 선생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만영 선생님이나 뭐 누가 보셨으면 지금 현재 펠로우가 본 것까지 생각하고 나머지 가고 그다음에 뭐 김대현 선생 이름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서 스텝 당직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남 교수님, 이문영 교수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AT센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의 회사 게 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AT 저기 뭐냐 S패치는 예. 패치는 처음에 저희가 그 아예 그때는 수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 싸가지고 그래서 내부 판독으로만 해놨잖아요. S패치는 예. 그러니까 S패치는 아예 외부 판독이 없는 거예요. 예, 원내에서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펠로우 선생님이 하고 그때 홀터 2개로 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홀터하고 저 똑같습니다. 헷갈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S패치는 기존의 병원에서 분석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fellow 선생님이 컨펌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S패치는 그래서 그냥 처방 내면 알아서 그냥 예, 지금 문제 안 홀터하고 됩니다. 똑같은 틀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S패치는 전혀 스크린이 안 된 상태로 올라오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한번 스크린이 된 걸로 올라온 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S패치는 우리가 원래 쓰던 홀터하고 똑같이 그냥 완벽한 프로세스로 올라오는 거고 그냥 기계를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거니까 자체 임상병리사가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요. 나머지 2개는 지금 외부 그 수가가 올라가면서 외부 판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외부 네. 판독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 그것도 큰 문제 있을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만영 선생님이나 누가 또 거기서 임상병리를 회사가 고용해서 하고 또 이만영 교수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없는 거죠, 사실 저희가. 정해진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맞죠, 그 백차장님? 휴노이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또 연락이 와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메모 패치는 메모 패치, 그건 메모 패치. 네, 그거는 아직 그 저기 기계가 그 바코드. 교환하고 하면서 바코드랑 아직 들어오는 날짜가 조금 더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쯤이나 그건 예뻐 볼 같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의사 선생님께 이제 컨펌하는 거가 약간 법률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아마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는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있을 수는 예. 있다고. 근데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의 다른 회사들이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나온 회사들 말고는 지금 회사들은 판독 서비스가 추가가 된 거라서 예. 이제 그거를 이야기해서 그쪽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일단 AT센스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안하고 2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러면은 2안으로 해가지고 이만영 교수님 이름 들어가고 저희 병원 교수님 주치 이름 들어가서 컨펌드 바이에 들어가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아니면- 돼야죠. 이만영 예. 교수님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1안은 저희 교수님 이름만 들어가는 거고 2안은 그 이만영 교수님하고
세브란스 병원 그 교수님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일환관이야. 이만영 교수님 이름이 안 들어갈 거면은 거의 코스트를 더 낮추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 그쪽은 믿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코스트 낮은 버전을 만들으라고.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EMR 상에 올릴 때 EMR 상에 행위료를 저희가 받으니까 예. 저희 교수님 이름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 예, 그래서 이만영 교수님은 그냥 카운트 사인 개념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병원 교수님도 이 들어가는 게 메인이니까 그렇게 카운트 사인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뭐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 병원 주치 교수님께서 이제 컨펌을 최종적으로 한 거로 이렇게 올라갈 건데요. 예. 외부 교수님 이름이 들어가도 괜찮은지에 대한 거죠. 이만영 선생님이 지금 우리 병원 프리빌리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 못 들어갈 거예요. 병원 기록에, 의무 기록에. 그래요. 의무 기록에는. 예,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러면은 빼고 하는 게 맞으면 빼고 해야 되겠네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죠. 그거를 정확하게 백 차장님이. 예, 그러니까 박희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면 안 되면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별도로 1화는 아니 두 잠깐만. 가지 양식을 거기서 자료 오는 거는 PDF 파일이나 뭐 그런 걸로 날라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럼 PDF 파일 안에는 이만영 선생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두 가지가 올 거거든요. 두 가지가 네. 오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네. 저희 병원 주치선생님 전용으로 올 거고 하나는 이만영 교수님 이만영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주치 교수님 들어간 거하고 아니 사인을 내 얘기는 그 사인을 그쪽 회사에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네. PDF 파일은 이만영 선생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외부 판독인 경우에 한해서 그 외부 판독자의 사인이 PDF 파일 안에 사인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그거를 컨펌했다는 사인 한 장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뒤에 사인을 하나. 분리시켜 놔야 될 것 같은데. 분리요. EMR 올릴 때,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서 미리 거기서 사인이 돼 갖고 오는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컨펌을 했다는 사인을 따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판독용지 비슷하게. 그 칸을 두 칸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종이가 두 장 들어가는 건 좀. 아니 PDF 파일로 거기서 만들어놓은 파일하고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컨펌을 다시 했다는 거는 별도의 그 다큐멘트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지 나는. 내 생각엔. 예, 그게 원래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원칙상으로. 근데 또 다시금 원점으로 들어가서 재검토를 저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검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외래 볼 때는 이만영 교수님 사인만 있는 버전으로 외래를 보는 거죠. 내가. 그리고 내가 외래가 끝나면 그 사인을 그냥 저기 홀터방에서 이제 그렇지. 최종적으로 넣어주면 되는 그렇지. 거죠. 지금 그게 현재 우리 홀터 방식이거든요. 내가 외래 볼 때는 펠로우 사인이 있는 식이고 아니면 펠로우 사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일단 외래 보면 그냥 그게 오케이로 이제 나가는 거가 되니까 내 사인을 그냥 넣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부정맥 교수님 외래 환자들은 다 해결은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환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EKG방 실장 이름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당직제로 나가든지 그거는 정하면 되니까. 헷갈리시나요 아직도? 예. 지금 PDF 파일이 오는 게요. 거기에 이름이 써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걸 거기 설정하려면- 이만영 선생님 이름까지만 써서 오면 되는 거죠. 일단 우리한테는. 그럼 시스템을 EMR 상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예. 따로 만들어야지.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만영 선생님 이름이 써가지고 오는 거고 예. 그거를 내가 외래에서 보고 예. 나는 그냥 그 문제가 있는 환자만 그 홀터방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예, 현재 예. 우리가 그러면 이제 홀터방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리포트 고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주치의가 생각한 걸로 하고 나가고 지금 그게 우리 홀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이 PDF로 왔을 때 이만영 교수님 이름이 있어서 그게 EMR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가 펠로우 이름이 있어서 EMR에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만영 선생님 이름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박희남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외부 이 사람의 이름이 예, 예. 올라가면 안 그게- 된다 그러시면 그러면은 그냥 이름이 없어. 아니. 자 잠깐만. 그게
일렉트릭 메디컬 리코드 상에서 우리가 타이핑해서 따로 만드는 거는 그걸 보고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외부 판독은 PDF 파일로 이미 다 돼서 온 거고, 그죠? 그 예. PDF 파일을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다큐멘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아니면 수정해서 뭘 했다라는 걸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칙은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EMR 상에서는 예. 그 그림 파일로 저 이만영 선생 사인은 이 그림 파일로 그냥 기록만 돼 있는 거지, 저장돼 있는 거지. 최종 판독자는 우리 스텝이 보고 컨펌 시켰다, 최종 컨펌 했다라는 사인만 별도로 더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PDF 파일이 아니고 우리가 원칙은 거기서 그게 온 걸 맞을 것 같아요. 수정할 수는 없지. 예, 예. 수정해서는 안 되고, 그지? 제 생각에 그런 네. 이문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게 뭐 큰 문제 없이 되는 건지 아까 박현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다 해가지고 예, 예. 확인해서 좀 늦어지더라도 그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원칙도 예. 막.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좀 네. 늦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S패치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좀 늦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 스텝에 뭐 의견 없으십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긴 했는데.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끝내시는 걸로 하시죠. 뭐 수술 들어가야 돼서. 예. 네, 수고했어요.